자동차주죠. 네, 현대차와 기아, 네, 현대 기아차 관련해서 이슈 한 3가지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현대차 기아도 사실은 제가 이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만큼이나 분명히 이제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 종목이에요. 근데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좀 둔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지루함을 느끼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단기적인 성향으로 매수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생각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두 종목을 매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결국은 단기 전망이 아니라 중장기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든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이든 현대기아차 이슈는 최근에 좀 신경 쓸 만한 그런 이슈들은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인데요. 자, 일단 몇 가지 이슈인데, 첫 번째는 혼다 닛산의 합병에 따른 영향이에요. 그래서 혼다 닛산이 합병을 하게 되면 현대 기아차의 위협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향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2023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현대 기아차가 이제 3위에 좀 랭크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합병한 혼다 닛산은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죠? 그럼 단순 판매량을 합산하게 됐을 때는 요 대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현대 기아차 바로 위까지 올라가요. 현대기아차와 별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3위로 올라가면서 현대기아차가 판매량에서 4위로 밀립니다. 결국은 혼다 닛산의 합병이 현대기아차의 성장이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혼다와 닛산이 왜 합병을 결정했는지 그 이유부터 보고 앞서 합병을 한 업체들이 성과를 냈는지 못 냈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혼다 같은 경우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혼다는 글로벌 판매량 2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니까 중국 시장이 중요합니다. 근데 작년 3분기, 2024년 3분기에 중국에서의 이제 판매량이 40% 급감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왜냐하면 중국 자동차 시장의 흐름이 급변했기 때문인데, 중국의 경우 전체 출고되는 신차의 절반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근데 혼다 같은 경우에는 경차를 제외하면 전기차 모델이 없어요. 뭐죠?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집중한 결과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혼다는 중국 시장이 중요한데, 중국은 신차의 절반이 전기차인데 혼다는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도태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고, 자, 닛산은 상황이 좀 다르죠. 전기차 리프를 출시할 만큼 전기차의 강점을 갖고 있는 업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하이브리드카가 인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인기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카가 인기예요. 근데 이제 닛산은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기차 캐즘으로 판매량이 예전만 못하죠. 그러니까 닛산도 성장에서 도태했다는 겁니다. 혼다는 하이브리드의 강점이 있는데 중국은 전기차 시장이 강하니까 도태가 됐고, 닛산은 전기차 시장에서 강점이 있지만 글로벌 하이브리드 흐름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두 기업의 합병의 시너지가 날 것이다 라는 주장의 근거는 하이브리드의 강점이 있는 혼다와 전기차의 강점이 있는 닛산이 합쳐졌을 때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커버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죠?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차입니다. 네. 그래서 혼다의 하이브리드와 닛산의 전기차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현대기아차의 위협이 될 것이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합병이 잘 이루어졌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럼 과거에 이 자동차 대기업의 합병 사례를 보면 성공한 사례가 많진 않은데, 1998년에 독일 다임러 벤츠그룹과 미국 크라이슬러의 합병이 있었는데 시너지를 냈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피아트와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행을 손에 넣으면 탄생한 스텔란티스 그룹도 있는데 역시 합병 시너지를 크게 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론과 합병에 따른 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해서 요 각자의 부분을 동시에 육성할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될 모델이고, 그런데 합병에서 성공한 업체가 있어요. 바로 현대기아차예요. 1999년에 현대기아차가 합병을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성공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꼽는데, 첫 번째는 각자 브랜드를 유지했죠. 현대차, 기아 지금 브랜드 나눠져 있잖아요.
각자 브랜드를 유지해서 현대차의 고객, 기아차의 고객은 사실상 이제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거지만 브랜드는 각각 다르게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자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정체성을 살려갔다는 것. 두 번째는 R&D에서는 근대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각자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따로 팔지만 연구 개발 부분에서는 머리를 맞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병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을 무조건 따라야 이제 혼다와 닛산이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각자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합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때요? 두 기업의 관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못한 업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혼다와 닛산의 외형 합병을 당장 현대 기아차의 너무 큰 위협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다만 향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로선.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두 번째는 로봇 사업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대 주주로 올라섰다. 로봇주의 저평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 그룹도 로봇 모멘텀이 강한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2021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엔비디아의 로봇학습 소프트웨어 고객사입니다. 이 사족보행 로봇 스폿이라는 게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데이터를 처리한 연산에 엔비디아의 자비어 모듈을 활용해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엔비디아와 꾸준히 협력해오면서 협업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죠? 현대 기아차도 엔비디아의 간접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넓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그룹에 인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난 4월에 아틀라스 2세대 모델을 공개했는데 영상에서 로봇이 바닥에 누워서 관절을 비틀고 일어나고 몸통도 360도로 회전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어요. 나름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입니다. 자, 보면 목도 크게 돌아가고요. 몸통 자체도 돌아가요. 심지어 이족 보행입니다. 그죠? 상당히 자유로운 관절을 활용해서 다양한 동작과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들을 좀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이 허접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누가 갖고 있죠? 네, 현대 기아차가 가지고 있으니까 현대 기아차도 로봇 모멘텀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현대 기아차의 주가에 로봇 모멘텀이 반영이 사실상 거의 안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사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서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걸 볼 건데 세계 판매량 3위 현대차, 시총은 16위 그쵸? 요거죠. 현대차는 전세계, 현대 기아차는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에 도요타, 포겔, 폭스바겐에 이어 3위입니다. 시가총액은 16위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굉장히 크죠.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 자체가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이유는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현대차는 이제 완성차 판매량 3위인데 현대기아차는 자동차업 시가총액 16위, 삼성전자도 종합반도체 1위지만 시가총액 5위, 글로벌 스마트폰 1위지만 테크 중에 16위, KB금융 세계은행 순위 65위지만 은행업 105위, 대한항공은 세계항공사 순위 11위지만 항공업 시총 23위. 그죠?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대 기아차에도 강하게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현대 기아차의 주가도 재평가가 될 건데 밸류업 정책으로 시도는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업 효과가 지금은 제대로 나오지는 못했어요. 뭐 탄핵이나 뭐 국내 경기 성장 둔화 여러 가지 악재가 너무 많았어요. 2024년에. 그죠? 그래서 이런 밸류업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시도들은 느리지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시점에 현대 기아차도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에서는 두 가지를 꼽았죠. 미래 가치 평가가 낮다. 그래서 요걸 높게 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 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현대차는 제네시스라는 그 개별의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네시스는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인지도가 좋습니다. 고급차 브랜드로서. 그래서 이런 브랜드 입지는 장기적으로 확보할 거라고 보고 이 미래 가치 평가잖아요. 이 미래 가치 평가를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로봇 사업이에요. 현대차 그룹에.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혹은 추가적인 로봇 기업 뭐 M&A라든지 투자를 통해서 로봇 사업에서의 성과를 낸다면
미래 사업 부분의 가치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현대기아차의 주가가 현재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기술적 부담이 없죠. 최고가 거의 30만 원급에서 한 30% 정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가 PER이 4배, 5배 막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4배, 5배인 거랑 주가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4배, 5배인 것은 다릅니다. 기술적 부담이 요건 있어요. 아무리 저평가라고 해도 주가가 쉼없이 달려왔다가 고점 부근에서 정체가 되면 고점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건 주가가 올라갔다가 한 차례 꺾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PER 4배, 5배라는 것은 훨씬 더 부담이 적습니다. 기술적 부담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지금 기술적으로 올라갔다가 눌린 위치잖아요. 근데 눌려서 더 눌리진 않고 점점 바닥을 잡아 나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고점 트라이를 양 종목 다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현대차, 기아 어떤 종목이든 비슷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안정성에 포커스를 두시는 분들이라면 현대차, 그리고 조금 더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아가 낫습니다. 요 말씀은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견의 변함은 없으니까 그 두 가지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현대기아차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관건이라고 보고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은 앞서 로봇 사업 얘기 드렸듯이 꾸준히 좀 찾아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기대감 가져간다면 장기로 끌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